무채색으로 굳어버린 삶 62. 어느 날 노란 레몬 향기가 스며든다. 레몬 테라피에서 마주한 낯익은 미소. 그녀는 아들의 전 여자친구였다. 도덕이라는 족쇄를 끊어내고 뛰어든 금기된 탐리. 태양 아래선 청순하고 어둠 속에선 관능적인 그녀와의 위태로운 교감. 아저씨, 현석이 아빠 맞으시죠? 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를 지독하고 달콤한 중독. 지금 그 비밀스러운 방의 문이 열린다. 6월의 해는 길었지만 병호의 하루는 언제나 짧고도 길었다. 기름 냄새와 쇳가루 섞인 공기가 익숙해진 제조업 현장. 62이라는 나이는 그에게 훈장 같은 것이었지만 동시에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매만지는 타이가 조금씩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했다. 정년을 넘기고도 회사의 배려로 이어가는 일상. 그는 급여는 줄었지만 고마웠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마르지 않는 갈증 같은 무력감이 고여 있었다. 직원들과의 회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약간의 취기가 그의 정갈한 정장 매듭을 살짝 흐트려 놓았다. 택시를 잡으려던 그의 시선이 멈춘 곳은 낡은 도심 속에 갓 피어난 듯한 신축 상가 건물의 꼭대기층이었다. 밤하늘에 홀로 뜬 인공의 달처럼 노란 불빛을 내뿜는 동그란 간판 하나. 레몬 테라피. 평소라면 무심히 지나쳤을 그 이름이 그날 밤엔 왠지 그를 부르는 주문처럼 들렸다. 엘리베이터의 차가운 금속 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 여전히 건강한 어깨와 잘 관리된 실루엣을 확인하며 그는 5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를 맞이한 건 도시의 소음과는 정리된 고요하고 따뜻한 공기였다. 그리고 그 공기 속에서 걸어 나온 한 여자. 검은색 원피스가 선명하게 드러내는 날씬한 몸매. 뒤로 단정하게 묶은 긴 머리.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처음입니다. 병호는 순간 숨을 멈췄다. 얇은 입술과 큰 눈, 그리고 계란형의 고운 얼굴. 어디선가 본 듯한 기시감이 그의 취기를 단숨에 날려버렸다. 기억의 서랍을 뒤치기도 전에 그는 그녀의 안내를 받아 방으로 들어섰다. 화이트 톤의 깔끔한 실내, 천장엔 자신의 욕망을 그대로 비추는 커다란 거울이 있었다. 미선이라 불린 그녀는 친절하지만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물었다. 스웨디시 받으러 오신 거죠? 코스는 소프트와 하드가 있는데 어느 걸로 하시겠어요? 소프트로 부탁합니다. 처음이라서. 쏟아지는 물줄기가 병호의 어깨를 때리지만 그의 정신은 이미 현실 너머의 깊은 수렁으로 침잠한다. 희뿌연 수증기 속에서 기억의 잔상들이 거칠게 소용돌이친다. 그리고 마침내 벼락처럼 한 장면이 뇌리를 관통한다. 아들 현석의 방, 먼지 쌓인 책상 모서리에 붙어있던 스티커 사진 속의 그 얼굴. 아들이 첫사랑의 열병을 앓으며 가장 환하게 웃던 순간, 그 곁에서 수줍게 미소 짓던 여자아이였다. 25살, 내 아들이 온 마음을 다해 품었던 여자. 그 아이가 지금 이 얇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 아들의 아버지가 아닌 중년의 남자로 자신을 맞이하려 한다.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적인 경고가 머릿속을 울리지만 몸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반응한다. 아들이 느꼈을 그 온기, 아들이 만졌을 그 살결을 곧 자신도 탐하게 될 것이라는 파렴치한 상상이 죄책감을 앞질러 병호의 말초 신경을 자극한다. 그것은 단순한 흥분이 아니었다. 아들의 여자를 가로챈다는 파괴적인 정복욕과 금기를 깨뜨리는 순간의 짜릿한 해방감이 뒤섞인 독약 같은 쾌락이었다. 병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샤워기 아래 멍하니 서 있는다. 쏟아지는 물결 속에 아들의 웃음소리가 섞여 들리는 듯 했지만 병호는 차가운 현실보다 문 밖의 따뜻한 오일 향기를 선택하기로 한다.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도덕심을 방관한 채 병호는 천천히 샤워기를 잠근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사실만이 고요한 욕실 안에 무겁게 내려앉는다.
엎드려 있는 병호의 시야엔 오직 베드 아래의 어두운 바닥뿐이다. 하지만 그의 모든 감각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미선의 기척에 곤두서 있다. 핫팬츠 아래로 드러난 그녀의 매끄러운 다리가 움직일 때마다 미세하게 스치는 옷감 소리, 그리고 손바닥의 열기로 오이를 데우는 그 규칙적인 소리. 병호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킨다. 긴장 너무 많이 하셨다. 힘 좀 빼세요. 몸이 정말 탄탄하시네요. 운동 오래 하셨나 봐요. 아, 네. 평소에 맨몸 운동이랑 러닝을 조금씩 합니다. 그 순간 따뜻하게 데워진 오일이 병호의 뒷덜미에서부터 척추를 타고 천천히 흘러내린다. 뜨겁고도 미끈한 감촉. 이어 미선의 두 손이 병호의 넓은 어깨를 감싸주며 아래로 길게 쓸어내린다. 그것은 단순한 압박이 아니었다. 미선의 손가락 마디마디가 병호에 굳어있던 근육 사이사이를 파고들며 수년 동안 무채색으로 굳어버린 그의 피부에 20대의 선명한 온기를 강제로 주입하는 듯했다. 병호는 등 위로 번지는 그 생경한 감촉에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낀다. 아프세요? 아니면 시원하신가? 미선의 상체가 병호의 등 쪽으로 가까워진다. 그녀의 은은한 샴푸 향기와 살냄새가 오일 향과 섞여 코끝을 찌른다. 병호의 머릿속엔 아들의 책상 위 스티커 사진 속 그 얼굴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내 아들이 사랑했던 여자, 내 아들을 안아주었을 그 손길. 그 금기된 상상은 죄책감을 넘어선 기묘한 흥분제가 되어 병호의 혈관을 타고 뜨겁게 역류한다. 미선의 손길은 이제 어깨를 지나 허리, 그리고 둔부 라인을 타고 내려와 허벅지 안쪽 깊숙한 곳을 유영하기 시작한다. 스웨디시 특유의 길고 부드러운 스트로크. 그녀의 손바닥 전체가 병호의 허벅지 안쪽 여린 살을 스칠 때마다 병호의 몸은 본능적인 경련을 일으킨다. 미선 씨. 말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느끼는 대로 몸을 맡기세요. 괜찮아요. 병호는 고개를 돌려 천장의 거울을 본다. 조명은 어둡지만 거울 속 풍경은 잔인할 만큼 선명하다. 60대의 노련하지만 노쇠해가는 남자의 몸 위에 마치 하얀 꽃잎처럼 얹혀진 젊은 여자의 가녀린 손. 그 극명한 대비가 병호에게 묘한 권력욕과 비애를 동시에 안겨준다. 미선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병호의 세포들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난다. 평생을 가족과 회사를 위해 억누르며 살아온 욕망의 두기, 아들의 옛 연인이라는 파괴적인 파도 앞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제 미선은 손뿐만 아니라 그녀의 팔꿈치와 전완부를 이용해 병호의 전신을 압박하며 밀착해온다. 그녀의 체중이 실릴 때마다 병호는 자신의 등 위로 느껴지는 미선의 가슴과 복부의 탄력을 선명하게 느낀다. 병호는 깨닫는다. 이것은 테라피가 아니라 오일이라는 매개체를 빌린 지독하게 관능적인 유희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이 유희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으리라는 것을. 거울 속 병호의 눈빛은 이미 깊은 수렁에 빠진 듯 흐릿해져 있었다. 6월의 태양은 자비가 없다. 제조업체의 관리직으로 산다는 것은 때때로 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정장 차림으로 가로질러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거래처와의 약속 시간을 맞추려 서두르는 병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힌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 정갈하게 땀을 닦아내며 물레동 골목을 벗어나 시내 큰 길로 접어든다. 바로 그때였다.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한 여자. 어두운 조명과 아로마 오일 향기에 가려져 있던 미선이 눈부신 자연광 아래 그 모습을 드러낸다. 화장기 없는 투명한 얼굴에 내리쬐는 햇살은 그녀의 25살 피부를 더욱 눈부시게 산란시킨다. 병호는 순간 발걸음이 굳어버린다.
샵에서 보았던 검은 원피스가 아닌 평범한 화이트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그녀는 너무나 무해하고 청순해 보여서 오히려 병호의 죄책감을 날카롭게 찔러온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선 씨. 아니, 여기서 다 보네요. 그러게요. 이런 길에서 다 만나다니 이건 진짜 우연인데요? 와, 근데 아저씨, 아니 선생님, 이렇게 낮에 뵈니까 훨씬 더 멋있으신데요? 오태가 장난 아니세요. 네. 거래처 갈 일이 좀 있어서요. 제가 지금 좀 바빠서. 아, 그러시구냐. 아쉬워라. 다음에 꼭 다시 저 보러 오실 거죠? 기다릴게요. 미선이 지나간 자리엔 그녀가 쓰던 샴푸 향기 대신 뜨거운 태양에 달궈진 아스팔트 냄새와 그녀의 싱그러운 잔향만이 남았다. 병호는 도망치듯 자리를 옮겼지만 가슴은 걷잡을 수 없이 방망이질 친다. 그것은 단순히 반가움이나 설렘이 아니었다. 자신의 아들이 사랑했던, 아들의 침대 위 스티커 사진 속에서 웃고 있던 그 깨끗한 얼굴과 며칠 전 샵의 어둠 속에서 오일에 젖은 채 자신의 몸을 탐하던 그 은밀한 몸짓이 겹쳐지며 병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햇살 아래 폭로된 그녀의 청순함은 역설적으로 병호의 욕망을 더욱 음습하게 자극했다. 저렇게 맑은 얼굴을 한 아이가 밤이 되면 내 등 위에 올라타 가쁜 숨을 내뱉다니. 그 이질적인 괴리감이 병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는다. 사무실로 돌아와 서류를 검토하는 내내 병호의 눈앞엔 숫자 대신 미선의 얇은 입술이 아른거린다. 아들을 향한 미안함, 나이답지 못한 파렴치한 욕망, 그리고 죽어가는 줄 알았던 자신의 남성성이 다시 요동치는 데서 오는 기묘한 희열. 그날 밤 병호는 결국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대 위에서 뒤척인다.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환상이 찾아온다. 낮에 햇살 아래서 마주쳤던 미선의 하얀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이 어두운 방 안의 잔상으로 남아 병호의 의식을 헤집는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의식의 끈이 느슨해진 틈을 타 꿈은 지독하게 관능적인 풍경으로 변해 병호를 집어삼킨다. 꿈속의 공간은 레몬 테라피의 그 방이지만 현실보다 더 농밀하고 어둡다. 미선은 옷을 하나씩 벗어던지며 다가온다. 그녀의 손길은 오늘따라 유독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며 병호의 몸 구석구석을 정성껏 그리고 세심하게 어루만진다. 어두운 조명 사이로 흐릿하게 비치는 미선의 벗은 몸, 그 유려한 곡선이 병호의 눈에 들어온다. 20대 특유의 팽팽한 피부와 가느다란 허리 라인이 시각을 넘어 촉각으로 전해진다. 천천히 몸을 일으킨 미선이 병호의 배 위에 걸터 앉는다. 마사지 오일이 듬뿍 묻어 미끄러운 그녀의 탄력 있는 엉덩이가 병호의 허벅지에서 아랫배까지 천천히 아주 느리게 움직인다. 살과 살이 맞닿아 압착되는 묵직한 무게감, 오일 때문에 더 뜨겁게 느껴지는 그녀의 체온이 병호의 하복부를 자극한다. 그녀의 엉덩이가 병호의 몸 위를 밀착한 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유영할 때마다 병호의 은밀한 부위와 미선의 비릿한 온기가 서로 스치며 불꽃을 일으킨다. 그 찰나의 마찰에 병호의 몸은 미세하게 떨린다. 바로 그때 미선이 손을 뻗어 병호의 것을 단단히 움켜준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서서히 내리며 병호의 것을 자신의 몸속으로 아주 천천히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집어넣기 시작한다. 병호는 예상치 못한 꿈속의 전개에 믿기지 않는 듯 숨을 멈춘다. 아들의 연인이었던 아이에게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내어주는 죄책감 따위는 이미 안중에도 없다. 병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오직 미선의 손길과 그 리드미컬한 움직임에 자신의 온몸을 맡긴다. 미선의 몸 안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뜨겁고 좁다.
그녀가 위아래로 몸을 흔들 때마다 병호는 자신의 60년 인생이 통째로 녹아내리는 듯한 환각에 빠진다. 절정을 향해 치닫는 그 지독한 쾌락의 순간 병호는 미선의 이름을 나직이 읊조리며 다시금 그 깊은 수렁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다. 천천히 눈이 떠진다. 앞이 어둡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드는 낯익은 방 풍경이다. 꿈이었다. 사타구니 사이에 느껴지는 끈적한 기분과 쿵쾅거리는 심장 박동만이 방금 전의 일이 환상이었음을 증명한다. 이상하고 묘한 기분이다. 낮에 본 미선의 청순한 얼굴과 꿈속에서 자신을 탐하던 관능적인 몸짓이 뒤섞여 병호를 괴롭힌다. 병호는 얕은 한숨을 내뱉으며 천장을 바라본다. 꿈속의 그 뜨거웠던 공기와 지금 이 방의 서늘한 정적은 너무나 달랐다. 한참 동안 그는 다시 잠들지 못한 채 미선이라는 이름의 잔향이 남긴 허무함을 곱씹는다. 병호는 며칠을 고민하다 미선을 잊을 수 없어 결국 다시 그곳을 찾았다. 다시 돌아온 그 방. 조명은 지난번보다 훨씬 더 낮게 설정되어 사물의 윤곽만이 흐릿하게 보일 뿐이다. 하지만 병호의 감각은 그 어둠 속에서 오히려 더 날카롭게 깨어난다. 옷을 벗고 베드 위에 엎드린 병호의 등 뒤로 바스락거리며 옷가지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미선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오직 따뜻한 체온만을 두른 채 그에게 다가오는 소리다. 오늘은 하드로 예약하셨네요.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아저씨 몸이 벌써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미선이 자신의 몸에 오일을 바르고 병호의 등 위로 천천히 내려앉는다. 그녀의 가슴과 배 그리고 허벅지가 병호의 탄탄한 등 근육에 완전히 밀착된다. 단순히 손으로 하는 마사지가 아니다. 미선은 자신의 온몸을 도구 삼아 병호의 전신을 으깨듯 어루만지듯 미끄러져 내려간다. 병호는 등 위로 전해지는 미선의 심장 박동을 느낀다. 25살의 생생하고 빠른 고동. 그것이 예순들 병호의 멈춰있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다. 자, 이제 앞을 보고 돌아 누워 보세요. 병호가 천천히 몸을 돌린다. 천장의 커다란 거울 속에는 태초의 모습 그대로 엉겨붙은 두 남녀가 있다. 은퇴를 앞둔 남자의 거칠고 단단한 육체와 갓 피어난 꽃처럼 매끄러운 여자의 육체가 묘한 조화를 이룬다. 미선의 맨 가슴이 병호의 가슴팍에 닿는 순간 병호는 온몸을 관통하는 전율에 눈을 감는다. 만지셔도 돼요. 아저씨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병호의 커다란 손이 미선의 가슴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갈구하듯 움켜쥐었다.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팽팽한 탄력과 부드러움. 60년 세월 동안 억눌러왔던 남성성이 폭발하듯 그의 손끝에 힘을 불어넣는다. 병호의 시선은 거울 속 미선의 엉덩이와 왁싱된 매끄러운 부위로 향한다. 그곳에 닿은 손길에 미선이 작게 허리를 비튼다. 가슴을 빨고 싶어, 제발. 미선은 대답 대신 상체를 숙여 자신의 가슴을 병호의 입가로 가져간다. 병호는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이처럼 그녀를 탐닉한다. 유두를 스치는 혀의 감촉, 입안 가득 차오르는 그녀의 살결. 그때 미선이 몸을 낮춰 병호의 가장 은밀한 곳에 입술을 갖다 대자 병호의 몸이 활처럼 휘어진다. 따뜻하고 습한 그녀의 구강 안으로 병호의 것이 빨려 들어갈 때 그는 세상의 모든 도덕과 규범 그리고 아들이라는 이름의 족쇄가 산산조각나며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듣는다. 그것은 비명 같은 쾌락이었다.
미선아. 미선은 이제 병호의 몸 위로 완전히 올라타 아주 천천히 그를 자신의 안쪽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빈틈없이 맞물리는 두 사람의 접점. 병호는 미선의 가느다란 허리를 움켜쥐고 그녀의 움직임을 받아낸다. 거울 속의 두 사람은 이미 한 몸이 되어 유영하고 있다. 미선의 긴 머리카락이 병호의 얼굴을 간지럽히고 땀과 오일이 섞인 체온이 방 안의 공기를 뜨겁게 달군다. 병호는 눈을 감는다. 찰나의 순간 아들 현석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며 심장을 찌르지만 이내 미선의 깊고 뜨거운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이 아니었다. 평생을 관리직 병으로, 현석의 아버지로, 성실한 가장으로 각제되어 살아온 한 남자가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지피는 생의 불꽃이었다. 소멸해가는 육체가 다시 타오르기 위해 바치는 가장 처절하고도 달콤한 제사였다. 아저씨. 좋아. 너무 좋아. 미선이 병호의 어깨를 손톱으로 파고들며 몸을 떨 때 병호 역시 마지막 힘을 다해 그녀를 끌어안는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처럼 수축하고 수년간 가슴속 깊은 곳에 쌓아두었던 모든 허무와 울분, 말라비틀어진 욕망의 찌꺼기들이 뜨거운 액체가 되어 그녀의 깊은 곳으로 쏟아져 들어간다. 미선이 힘을 뺀 채 병호의 넓은 가슴 위로 무너지듯 포개진다. 끈적한 오일과 땀방울이 두 사람의 경계를 지워버린 채 흐른다. 병호는 덜리는 두 팔로 그녀의 등을 감싸 안는다. 천장의 거울 속엔 방금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적막과 서로를 놓지 못하는 두 남녀의 잔상이 서늘하게 비치고 있었다. 병호는 이 순간이 영원히 멈추길 바랬다. 이 어둠이 거치면 다시 마주해야 할 현실보다 이 죄악스러운 달콤함이 더 절실했기 때문이다.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병호는 샤워를 마친 뒤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때 정리를 마친 미선이 그에게 다가와 나직하게 말했다. 아저씨, 현석이 아빠 맞으시죠? 아니, 그걸 어떻게? 현석이 폰에서 우연히 가족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병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수치심과 공포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러나 미선의 다음 말은 뜻밖이었다. 괜찮아요. 우리는 이미 헤어졌고, 전 현석이보다 아저씨가 저하고 더 맞는 것 같아요. 현석이에게는 비밀로 해주세요. 저 큰 돈이 필요해서 시작한 일이니까요. 그래도 여기 있는 동안은 아저씨 자주 보고 싶어요. 미선이 나간 뒤 방 안에는 여전히 상큼한 레몬 향과 비릿한 욕망의 잔향이 섞여 감돌았다. 무슨 일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걸까? 병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죄책감 넘어 기묘하게 비어오르는 생기. 그는 그녀의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6월의 밤은 깊었고 그에겐 생애의 마지막일지도 모를 달콤한 중독이 시작되고 있었으니까.